췌장암 사기, 여명 6개월 선고부터 완치의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647일 동안 43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눈물과 사랑, 웃음과 희망으로 서로 단단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별 부부의 사랑의 병상일기. 살려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지은이 강혜리자. 3살 되던 해 연예계 성우로 데뷔하여 1970년대에는 부모님 그리고 7남배와 함께 9명으로 구성된 작은별 가족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이후 1988년 분홍 립스틱을 발표하며 솔로로 3년간 활동하다가 연예계에서 잠정적으로 은퇴하였다. 그로부터 28년 만인 2016년에 신곡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남편인 박용수 씨와 작은별 부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히트곡으로는 분홍 립스틱이 있고 1970년대부터 우주소년 아톰, 마징가젯, 요술공주 세리 등 만화영화 주제곡을 많이 불렀다. 현재 유튜브 작은별 부부를 운영하고 있다. 프롤로그. 절망과 고통에서 다시 희망과 행복으로. 햇살이 참 아름답던 2021년 3월 어느 월요일 오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려니 했던 그날.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이 차오릅니다.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불현듯 찾아온다는 누구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 생애의 행복한 순간에 받은 췌장암 사기, 여명 6개월이라는 잔인한 선고. 그 한마디에 저 깊고 어두운 바닥 속으로 떨어진 듯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던 그날부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희망과 행복으로 올라오기 위해 애썼던 지난 647일이 지금 이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저희 부부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왔다 하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병을 얻어서 지금 이 시간 고통과 절망 속에 계실 환우분들과 그 옆에서 같이 울고 웃고 계시는 숨겨진 환자이신 보호자분들에게 감히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살아온 일평생인 60여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주인공이었던 삶에서 한순간 죽음을 앞둔 환자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저한테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아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 자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180도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64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면 바로 남편의 몸무게를 재고 혈압과 당 수치도 체크하고 하루 3000kcal 꼬박꼬박 챙겨 먹이고 혹시 몰라 비상약과 간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남편의 몸무게가 늘면 웃고 빠지면 슬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시방석 위에 있느라 자면서도 깨어있던 날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울기도 많이 울고 한숨도 많이 쉬고 한탄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울었던 시간보다 일부러 더 많이 웃고 한숨 쉬기보다 일부러 즐거운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한탄하는 시간보다 즐거운 노래를 더 많이 해서 힘들었던 시간을 일부러 잊고 감추고 살아왔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647일 동안은 몰랐던 우리의 사랑과 늘 곁에 있었기에 느끼지 못했던
주변 지인들의 소중함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암의 일반적인 완치 판정은 5년이 지나야 한다지요. 2021년 3월 29일에 말기암 진단을 받고 만 2년이 되는 2023년 3월 29일 혈액에도 암이 전혀 없다고 3개월 후에 보자고 하시던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일단은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남편의 몸 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암이라는 놈이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잘 달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지난 647일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것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즐겁게 살아보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지만 아파보니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더군요. 이제부터는 더더욱 잘 챙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 덕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위도 돌아보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남겨보자. 항암 치료는 정확히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룰 같은 것이 없더군요. 항암제의 종류도 엄청 많을 뿐 아니라 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 선생님은 환자마다 모두 달리 처방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분들도 계시고 2주나 3주에 한 번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사 맞는 시간도 1시간에 마치기도 하고 4시간 혹은 6시간, 심지어는 2박 3일 동안 입원하여 맞기도 한답니다. 남편의 항암치료 스케줄은 늘 2주에 한 번이고 주사 시간은 54시간이며 한 사이클이 4번입니다. 항상 한 사이클을 맞고 나면 CT를 찍고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외래 진료 시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여 다음 사이클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는 하지요. 오늘도 1mm만 줄어라. 수치가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난주에 했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더랬습니다. 8주 전보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암 환자가 주위에 없었기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암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여다보았는데 어느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온종일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암 환자가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일이 저에게 생기니까 같은 보호자 입장에서 글을 읽다가 울기도 하고 암 환자들의 힘듦도 알게 되고 아, 이건 이래서 그랬구나, 저건 저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글도 있고 처음에는 읽기만 하다가 어느새 스며들어 저도 모르게 덤덤히 글을 올리고 있더군요. 카페 회원들께서 강예리자 본인 맞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질문에 본인이 맞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같은 췌장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암 환자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항암 후유증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같이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였지요.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서 쉬고 있고 저는 컴퓨터로 또 이것저것 살펴보는 참인데 남동생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제 남동생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라는 노래를 부른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입니다.
그 유명한 KBS의 인간극장 팀에서 동생한테 연락을 해왔답니다. 저랑 꼭 통화하고 싶다고. 무슨 일일까 하고 동생이 알려준 PD님께 전화를 넣었습니다. 상의할 일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시기에 집 앞 카페에서 남편과 함께 만났습니다. 인터넷 암카페에 가입하셔서 글도 남기고 회원분들과 소통하셨다면서요? 그 카페에 우리 인간극장 작가님의 이모님이 회원이세요. PD님은 제가 자주 드나들며 글을 올리기도 하고 큰 힘을 얻고 있는 인터넷 암카페에 인간극장 작가님의 이모님이 회원이라고 밝히면서 우연찮게 그 이모님께서 강에리자 씨 남편이 췌장암 투병 중이라서 우리 카페에 자주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사실인지 그러면 혹시 출연 가능한지 섭외를 하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 조심스럽긴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출연 승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연 승낙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3, 4주 동안 저희가 두 분 선생님을 어디든지 따라다닐 겁니다.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그냥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촬영하시다가 정 힘드시면 언제든 쉬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PD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프로는 정말로 대본 없이 주인공의 일상생활을 밀착해서 따라다니며 연출된 장면 하나 없는 걸로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 저는 몹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설득하더군요. 나 하고 싶어. 나중에 우리가 완치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까. 한번 해보자. 남편의 결심과 제가 아닌 남편이 주인공이라는 말씀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닐 곳도 여의치 않고 행사도 방송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로 2시간 반짜리 방송을 만드냐는 저의 걱정에 방송국 분들께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카메라 하나만 들고 저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내려갔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여느 때보다 더 편하게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분홍 립스틱이 왜 슬프냐고. KBS 인간극장팀은 지난 3주 동안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괜히 신경 쓰여서 무척 불편했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같이 다니게 되더군요. 평상시 같으면 부모님도 찾아뵙고 가족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자주 만나러 다녀서 화면에 담을 거리가 꽤 되었을 텐데 코로나19 탓에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항암치료 장면이나 외래진료 장면은 찍을 수 없었습니다. 항암치료하는 6시간 동안 병원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주차장에서 내도록 기다리는 촬영팀. 병원 장면은 못 찍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방송 사흘 전에 병원과 주치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병원 내에서 2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우리 부부는 더위를 별로 안 타서 그동안은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만 지냈는데 올해 들어 체력이 떨어진 탓인지 갑자기 더위를 타기 시작한 남편과 바깥보다 더 더운 집안 더위에 쩔쩔매는 촬영팀을 위해 큰맘 먹고 에어컨을 샀습니다. 인간극장을 찍는다는 말을 들었는지 같은 KBS 라디오에서 출연 섭외가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국을 갔더니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알던 임백천 오빠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네요. 방송국 현관에서 지나치다 만난 이치현 오빠, 옆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던 강원래 씨 등등 반가운 얼굴들이 우리 부부를 반깁니다. 누나의 방송을 응원하기 위해서 친동생인 강영봉이 속한 자전거 탄 풍경도 함께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홍 립스틱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안 맞고 우여곡절 끝에 제 노래를 마치자 남편이 본인의 18번 Take Me On Country Road를 불렀습니다. 임백천 오빠가 노래 참 잘하네요 하고 칭찬을 하더군요. 방송 중에 임백천 오빠가 한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작은별 가족 시절의 이야기도 하고 솔로 시절인 1988년도 분홍 립스틱 이야기도 하다가 마지막으로 남편의 췌장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우리 부부의 신곡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을 불렀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 늘 저희가 하던 소상공인 돕기 개인 방송을 찍으러 분당으로 떠났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인의 식당에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식당 주인장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함박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발병한 이래 처음으로 한 그릇을 싹 다 비워서 기분 좋아하는 남편, 그 옆에서 빈 그릇을 보며 행복해하며 웃는 제가 보이네요. 오늘의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기절한 듯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항암도 하고 촬영도 하느라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감사하며 또 행복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주도에서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의 초청으로 항암 치료하는 줄을 피해 또다시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인간극장 팀도 같이 처음 사흘간은 함께 다니며 그냥 우리 부부의 일상을 밀착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초청해준 지인의 카페로 가서 소상공인 돕기 개인 방송 촬영을 하고 개인 방송 촬영을 하는 것을 또 KBS 인간극장팀이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개인 방송 중에 소상공인 편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같이 노래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과 마찬가지로 그 지인 부부와 함께 열심히 노래하며 촬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지인이 시아버님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저희도 덩달아 얼싸안고 눈물을 한 바가지는 흘린 것 같네요. 촬영을 마치고 인간극장팀은 서울로 돌아갔는데 저희에게 참으로 잘해주던 두 동생 부부가 서프라이즈로 놀러오는 바람에 2박 3일 동안 하루하루 시간 아주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간신히 넘고 벌써 췌장암 진단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여명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막합니다. 남편과 저는 여명 6개월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6개월 치료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을 했는데 참으로 시간이 빠르네요. 지난번 KBS 인간극장 방영 후에 저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주변 분들이 참으로 많더군요. 그분들께서 저희 이야기가 방영된 걸 보시고는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한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방송국에 문의해서 저희 번호를 알아내어 이상한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권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방송국에 이야기하여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바꾸었더니 좀 살 것 같습니다. 물론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그냥 주치의 선생님께서 주시는 약만 먹기로 하고 정말로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무엇을 특별히 먹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환자들 대부분이 항암 치료 중에는 물만 먹어도 토하고 음식 섭취를 거의 못해서 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말까지 나돕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특이한 사람인지 그래도 꼬박꼬박 하루에 3000kcal를 챙겨주면 두말 없이 억지로라도 먹은 것, 그것이 병을 호전시킨 요인인 듯 합니다. 잘 먹어야 체력이 좋아져서 항암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환자와 보호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일이지요. 먹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들 하시잖아요. 인간극장 방송 전에는 저희가 개인 SNS 활동을 하는 것이 있어서 혼자 다니면 아실 듯 마실 듯 하시다가 둘이 같이 다니면 가끔, 아주 가끔 우리 부부를 알아보시고는 했었는데 방송 이후로는 많은 분들께서 알아보십니다. 특히 병원에 같은 한우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힘내라, 같이 힘내자 라고 하실 때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12차 CT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서 엘자의 생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남편이 무슨 선물을 갖고 싶냐 묻기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처음 채장에 있는 종량 크기가 1차에는 7.6cm, 2차에는 2.1cm, 3차에는 1.8cm로 줄었으니 제발 1mm라도 작아졌기를 바라. 그 이상 더 좋은 선물은 없어. 종량이 정말로 작아졌기를 계속 기도하며 쥐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가니 선생님께서 CT 판독지를 보여주시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는 아주 좋아져서 정상에서도 거의 바닥으로 내려갔고 크기도 아주 작아졌습니다. 종양이 혈관에서 떨어져 있으면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데 아직 그놈이 혈관에 딱 붙어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2달 동안 항암 사에 더 하고 딱딱하게 굳으면 혹시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제거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뢰를 무릅쓰고 무섭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살 수는 있는 거지요? 항암 치료를 계속하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고비는 넘기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주치 선생님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남편은 오죽할까 하고 진료실 밖으로 나와 남편을 쳐다보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평생 하면 어때?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 당신 놔두고 떠나기 싫어. 앞으로 더 열심히 먹고 당신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할게. 오늘 항암 치료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인지 행복한 마음 덕인지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그동안 혹시 모를 불안감이 없어져서인지 항암 후 저녁도 잘 먹어서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무척 행복한 하루였습니다.